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아침 7시 3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윤석열을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차라리 윤석열을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퀘션 마크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두 사나이가 우산을 들고 만났습니다. 매경제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조국을 맞이한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국 보고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조국 혁신당 소속 당선인들을 만나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 후 첫 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조국 혁신당 당선인들은 이날부터 1박 2일간 워크숍을 열고 교섭단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우산을 쓰고 있는데 이 우산 위에는 이게 이거 대통령실 문양 아닌가요? 이게 국회인가요? 이게 무슨 표시죠? 이게 무궁화인가요? 여기에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국이 들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걸 제가 문양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예. 국회라고 써 있네요. 국회라고 써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들고 있는 우산 위에는 국회라고 써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올 때 갖고 나왔나 보죠. 어쨌든 조국혁신당이라고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웃어야 합니까? 웃어야 합니까? 조국은 대법원에서 너 내일 감옥 가라 그러면 감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범죄자입니다. 2심 항소심에서 징역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만 하면 끝나요. 지금 뭐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대법에서 내일에도 감옥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엄청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원전을 파괴시킨 거, 뭐 이북에 USB를 건넨 거, 뭐 판문점, 뭐 서해, 그다음에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멋있게 만나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거 연출한 사진 같아요. 딱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 한 사람은 국회라는 이 로고가 찍혀있는 우산을 들고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조국 혁신당이라는 로고가 찍혀있는 우산을 들고 나와서 우산의 높이를 보세요. 키는 조국이가 더 큰 것 같아. 근데 우산의 높이는 문재인이가 더 높아요. 문재인이가 조국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빨리 감옥에 보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왜 총선에서 참패했느냐?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참패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승리했다. 승리했다. 자부심을 갖는다. 그럼 뭐예요? 대통령은 패배한 거고 대통령은 자부심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진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어떤 겪어야 하는 수모, 수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까? 윤석열이. 자, 또 하나 아주 언짢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누군가가 무덤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무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선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제 풀렸어요.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종로구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다. 그래서 당선이 됐다. 라고 해서 사위가,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내려가서, 봉하마을이겠죠.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아,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라고 하는 당선증을 뭐 헌화라고 해야 돼, 이걸? 꽃은 헌화지만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헌 당선증인가요? 자, 시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시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경남 씨라는 분이 이 시를 쓰셨어요. 시의 제목은 구토, 토한다는 겁니다.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종로에서 당선된 뒤 장인의 무덤을 찾아 무릎을 꿇는다. 이게 진실이라면 이건 현대사의 명장면, 아주 감동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진실이 아니다. 종로구 당일 투표는 52대 42로 최재형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열어보니 36대 58로 반대로 곽상원이 22%나 이기며 결국 모든 것이 뒤집혔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 사전선거의 진실이다. 나는 이런 거짓 앞에, 위선의 앞에, 거짓 앞에, 위선 앞에 구토를 느낀다. 이봐요, 사위분. 내가 노무현이라면 무덤에서 일어나 발길질이라도 하겠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 부엉이 가족의 막장 당선쇼를 바라보며 라고 하는 구토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구토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이런 구토스러운 장면들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첫 번째로 견해를 밝힌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어제입니다. 어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다.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어제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자회견 이런 거 없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에는 대국민 담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분은 상방송 안 해. 기자회견 이런 거 안 해. 국무회의에서 그냥 모두 발언으로 끝내는 겁니다. 메시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그리고 민심을 챙기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어제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다.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자, 안 봐도 비디오. 오늘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내용은 안 봐도 비디오에 여기 다 나왔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국민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국민의 뜻이 선거에서 제대로 반영됐다면 겸허하게 따라야 돼요. 그러나 그 국민의 뜻이 왜곡됐다면 그 뜻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저는 의사 출신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의료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앞서 병원에 갔어.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합니다. 혈압도 재고, 당뇨 수치도 재고,
근데 혈압이 높아. 그런데 혈압이 낮은 걸로 표를 조작했어. 그러면 그 의사가 혈압이 낮다고 생각하고 다른 병이나 다르게 처방할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 환자는. 반대로 얘기해서 그 사람 혈압이 높아. 근데 아주 혈압을 낮게 수치를 조작해서 갖고 와서 검사실에서 의사가 보고 이 사람 혈압이 낮구만, 높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술 마시세요. 술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입장이 바로 그거라는겁니다. 민심의 숫자로 밝혀졌어요. 뭐 108대 뭐 196인가? 근데 108대 196이 196 맞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숫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검증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자꾸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드려요. 혈압이 막 190, 200까지 됐어. 아니, 240, 막 250 이렇게 높아졌어요, 혈압이. 근데 수치는 혈압에 120밖에 안 나와. 그럼 의사가 처방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대통령은 사회적 의사예요. 원장입니다. 병원 원장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병원의 원장이 윤석열이에요. 검사실에서 올라온 지표를 이게 조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조작됐어요. 그러면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한 사람에도 그 숫자가 조작됐어요. 그 검사 결과 조작됐어요 라고 하면 병원 원장은 그래요? 라고 검증해야죠. 그런데 검증 안 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걸 검증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검증 안 해. 그 숫자가 조작됐다는 명확한 수치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검증을 안 해. 그러면 뭐야? 자격이 없는 병원장일 뿐만 아니라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윤석열의 감옥에 대한 윤석열이 스스로 감옥 가기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자꾸 윤석열과 감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김대중 씨가 칼럼을 썼어요. 윤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김대중 씨는 제가 한 2주 전에도 얘기했죠. 선거 전에. 촉이 빨라. 이번에 대패할 것 같아. 대패하면 우리가 윤석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촉이 빠른 김대중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방송한 일이 있어요. 조선일보 김대중 씨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그 글의 주요 부분을 커다란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3년을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보낼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 3년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지겹다고 한다. 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어.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그 3년에 이제 뭐 조국이니 뭐 이재명이니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3년을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보낼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 3년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지겹다고 한다. 야권이 기고만장해서 한국의 정치를 좌편향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은 차라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윤석열을 여기서 물러나게 하고 새판을 짜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 이야기는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이 한 2주 전에 한 얘기에 벌써 두 번째입니다. 차라리 윤 정권이 여기서 물러나고 새판을 짜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자, 계속 기사 읽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설문조사 하듯이 물었다.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죠. 윤석열이 이번에 총선에 지면 집에 가야 돼, 물러나야 돼 라고 2주 전에 신문에 썼어요. 여러 사람이 이제 저도 공격을 했고 여러 사람이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설문조사하디 물어봤다. 김대중, 조선일보 김대중이. 윤석열 이번에 대표하면 그냥 빨리 탄핵시킵시다. 집에 하야시킵시다. 라고 물어봤다. 내가 아는 20, 30명의 사람들이 보수층이어서 그런지 그대의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야.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 아니야. 라는 의견이었다. 그러지 말고 하야하라고 그러지 말고 탄핵시키지 말고 윤 대통령이 대우각성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대우각성하라는 겁니다. 자, 대우각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관한 견해가 저와 김대중이 달라요. 자, 김대중이 생각하는 대우각성은 이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갔다. 왕처럼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서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잊었던 것 같다.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 초심이 무엇이냐? 왕처럼 대접받고 행사하는 위치라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초심으로 돌아갔다. 겸손하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윤석열이 겸손해라. 윤석열이 겸손하면 될까? 대통령병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하면 될까? 안 해요. 여기서 김대중 기자와 이상로 기자의 차이가 있어요. 겸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조선일보 얘들을 협치하고 이재명이하고 협치하고 이재명이도 만나고 조국이도 만나고 머리 굽히고 범죄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걸 협치다. 자세를 낮춰라. 그러면 될까? 천만의 말씀. 여기서 김대중 기자와 이상로 기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윤석열이 살아남는 길은 어디 가서 굽시굽시 머리 굽히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거를 하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즉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잡아 넣으라는 거예요. 이 둘에게 가서 굽신굽신하고 협치합시다. 이런 따위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와 이상로의 차이. 조선일보는 협치해라. 조국이 가서 만나서 이재명이 만나고 문재인이도 만나서 굽신굽신해라. 장관도 몇 자리 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민생에도 어쩌고. 제가 어제 그젠가 지난 주일에 그 민생에 대해서 잠깐 길거리에서 채널 A하고 인터뷰하는데 민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 그거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어디 할 말 없을 때 민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 해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소득이 높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소득의 평균이 잘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기가 할 말 없으면 아니면 도망갈 때 민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대파 들고 파 들고 돌아다니는 거, 어디 가서 김장하는 거, 아니 대통령이 왜 가서 저 시장에 가서 팔을 들고, 대통령이 왜 장갑 끼고 김장을 하고 앉아 있고, 대통령이 부산시장에 가서 부산에 있는 어디 재래시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어묵 먹는다고 그래요? 또 떡볶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게 민생이에요? 아닙니다. 호도하는 겁니다.
할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이 일을 안다 안 하. 너 일을 왜 안 해? 왜 할 일을 안 해?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나 지금 부산에 가서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요. 시장에 가서 이 대파도 들어야 되고요. 김장철에 가서 김장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우리가 윤석열이 보고 김장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윤석열이 보고 시장에 가서 대파 들으라고 우리가 윤석열이 뽑아줬어요? 우리가 윤석열이 보고 부산 시장에 가서 재벌 총수들 다 우르르 몰고 들어가서 떡국 먹고, 뭐라고? 어묵. 그게 민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오늘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오늘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말하는 거는 딱 거짓말. 안 봐도 알아요. 제가 잘 알아요. 기사상을 이 정도 하면 윤석열이 오늘 어떤 거짓말 할 거 다 안다니까요. 민생? 지금까지 선거 때 민생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돈 풀겠다고 하고 다 돌아다녔죠. 그거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민경욱 의원의 글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립니다. 민경욱 의원이 오늘 새벽에 이런 글을 썼어요. 어제 쓴 것 같은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다. 대통령이 부정성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거다. 그 의무를 방기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수사를 하지 않으려면 내려오라. 민경욱 의원은 지금까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국힘당 소속이었고 국힘당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자리를 뺏겼다. 내가 국회의원을 다시 자리를 얻어서 국힘당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거의 삼가왔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내려와라. 하야하라는 얘기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자, 오늘 제가 방송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제가 복잡한 이유를 조금 장황하게라도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왔는가 하면 우리 국민이 5년 동안 윤석열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탄핵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윤석열은 증거를 조작해서 그리고 위증을 강요하여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뽑아줬어요. 우리가.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윤석열을 뽑아줬어.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바에 하나도 일을 한 일이 없어. 윤석열은. 문재인을 잡아넣나 김명수를 잡아넣나 권순일을 잡아넣나 아무것도 한 일 없어. 그리고 성과는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부인하고 돌아다니면서 국빈 방문하고 돌아다니는 것밖에는 없어. 지금 아마 이분은 오늘 국무회의 끝나고 아마 미뤘던 독일 국빈 방문을 가려고 할지도 몰라. 그게 제일 배속 편하니까 도망가는 게. 저는 지금까지 집행유예 기간 5년을 줬으니까 기다려보자. 2년 지났으니까 3년 계속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우리 우파 집회에 나가서 의견이 서로 이렇게 저하고 우파지만 저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서 조금 이렇게 목소리 높인 일까지 있습니다. 탄핵이 되면 안 돼, 윤석열이는.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탄핵이 되면 안 돼. 지금 탄핵이 되면 엄청난 혼란이 와. 지금 탄핵이 되면 대안이 없어, 우파 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이를 끌고 가서
윤석열이 보고 이런 거 해. 네가 하지 못한 일에 부정선거도 수사해. 라고 우리가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아. 윤석열이는 지켜야 돼. 3년 그 임기를 맞춰야 돼.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아니야. 저 사람은 3년까지 기다려봐야 오히려 더 부패한 대한민국이 점점 더 골마 터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분,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욱더 망가져. 저분이 빨리 하야하거나 탄핵시켜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민경욱 의원에서 보여주시듯이 부정선거를 외쳤던 분들이 점점 이제는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거지만 40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기대할 거 없어. 지금 끌어내려야 돼. 지금 탄핵시켜야 돼. 지금 하야시켜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갈등하는 바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회의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유지했던 스탠스, 계속 3년 동안 계속 탄핵되지 않고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되라고 하는 스탠스를 유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암울하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나간다. 그러면 다음번에 우파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진구 같은 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다음번에는 절대로 우파 대통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진구 같은 사전선거 시스템, 진구 같은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다음번에는 절대로 우파 대통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정해졌어요. 이분을 그대로 두면 다음번 3년 후에는 우파가 대통령이 나올 수 없어. 종북 좌파나 뭐 이런 사람 아니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너무나 뻔해.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왜? 이분이 계속해서 3년 동안 한다면, 그리고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3년 후에는 좌파 대통령이나 주사파 대통령이나 범죄자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분을 당신 내려와라, 하야해라. 아니면 탄핵해라. 라고 해서 지금 당장 하야를 하거나 탄핵이 됐다. 그러면 우파의 대안이 있느냐? 다들 거기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자해 공갈단의 두목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나 지금 물러나면 어떻게 돼? 자해 공갈단인데 그렇게 만든, 지금 우파에 쓸만한 그 주제를 없도록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검찰 하면서 250명을 전부 감옥에 가두고 뭐 자살하게 하고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물러나면 어떻게 돼? 대안이 없잖아. 자해 공갈단 두목이에요. 나 3년까지는 그냥 가겠어. 3년 뒤에 뭐 좌파 대통령이 나오든 뭐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든 난 몰라. 난 적당히 타협하고 뭐 문재인이처럼 양산에 내려가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건지, 이 사람을 빨리 하야시키거나 아니 이 사람 빨리 탄핵시키는 것이 난지, 지금 이 시간에 아니 3년까지 지지부지 끌고 가는 것이 난지, 그리고 자해 공갈단의 그 공갈 협박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난지를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결론 못 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 방송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상로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되면 안 된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또다시 탄핵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잖아. 근데 왜 흔들리는 거야? 예, 맞아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흔들린다는 걸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광고도 받지만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계좌가 있고요. 그 광고 계좌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계좌번호가 기업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통해서 저에게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페이팔 계좌, 요것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ctlovely@mail.net. 그러니까 뭐 저에게 메일 보내실 분은 이 메일 주소로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직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참패 원인을 부정선거를 밝히면 됩니다. 근데 안 밝히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핵심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답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정답은 이거다라고 가르치는데 굳이 정답을 피해가려고 하는 대통령,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찾으면 널려있다. 윤석열보다 능력, 맞죠?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 한참 낮으니까. 그보다 수준 높은 사람을 찾으려면 엄청나게 널려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 그런 사람을 발굴해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민주주의의 단점입니다. 탄핵당하면 우파엔 인물이 없다, 안타깝다. 예, 바로 이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물을 죽여놨어요. 윤석열이가 다 인물이 한 250명가량 다 그냥 물밑으로 집어넣었어요. 차라리 다시 부수고 하자. 다시 부수고 하자. 예. 윤석열이 끌어내리거나 탄핵시키자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해 공갈단에 지금까지 끌려오는 겁니다. 자해 공갈단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협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예, 맞아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기대할 게 없어. 끌어내려. 탄핵시켜. 그 과정이 한 몇 개월 걸리겠죠. 그 과정, 몇 개월 걸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파의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를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이상로 너무한다. 예. 너무한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자는 정체가 뭐냐. 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뭐냐. 왼쪽이야 바른쪽이야. 제가 맞습니다. 저는 우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우파 쪽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우파냐고요? 윤석열이가 우파냐고요? 방송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차라리 윤석열을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례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